얘들아 여름방학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사실 매년 수험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잖니? 근데 또 내가 얘기해주는 거랑 언니 오빠가 얘기해주는 게 되게 다른가 봐.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를 데려오는 게 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빠를 한번 데려와봤어. 내가 소개할까 네가 할래? 선생님 해주는 게 내가 좋을까요? 해줄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야. 오빠는 지금 서울대학교 갑자기 전부 다 표정 나랑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서울대 과가 무슨 과였지? 고고 미술사학과요. 더와 나랑 우리랑 더안 고고미술사학과? 현재 고고미술사학과를 다니고 있고 오빠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데리고 왔냐면 얘가 실제로 합격은 뭘로 합격했지? 수시로 했죠.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실제 성적은 정시로 더 좋은 과를 갈 수 있었어. 그래서 아마 수시, 정시 둘 다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부터 나랑 다른 사람 아닌가 이미 내가 얻어갈 게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오빠 재수했거든. 그래서 현역 때 성적은 어떻게 근데 까도 되지? 네. 현역 때 성적 어떻게 나왔지? 수능 성적? 국수영 사탐 2개 수네요. 너 마이크 잘 안 들리지? 마이크 들고 얘기. 국수영 사탐 한지 세지 순으로 3, 2, 2, 3, 1. 그러니까 사실 정시로 서울대를 더 좋은 대학을 갔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3, 2, 3, 이 정도면 못 가는. 그렇지. 사실 어렵지. 근데 재수해서 전과목 몇 개 틀렸지? 제가 네 개인가 5개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전과목 통틀어서 4개인가 5개인가 틀렸으니까 굉장히 들을 이야기가 많겠지? 한 과목에서 틀린 개수를 전과목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입털어놨으니까 너 말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를 한번 데려와보세요. 옆에 있어줄까 아니면 나가줄까? 옆에 있어줄까? 네. 지금 얘 지금 옆에 쫄아있어. 얘기 좀 인사부터 해.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호감을 산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며칠 전에 7월 모의고사 등급을 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낮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국어도 낮고 수학도 낮고 사탐도 다 낮고 하길래 근데 그냥 어려웠나 보구나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호감 사기 두 번째. 자꾸 호감을 사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건 오늘 이제 수시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수시와 정시 밸런스를 조금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여름방학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수시 일단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질게. 수시 써야 돼? 네. 그래? 아니 제자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자기 고3 때 수시 6개, 재수 때 수시 6개, 고3 때 정시 3개, 재수 때 정시 3개 해가지고 총 18개의 원서를 썼는데 이제 한 번도 합격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정도면 내가 수시를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써야 돼? 그러니까 수시가 내신이 좋거나 이제 다양한 전형을 노려볼 수 있는 사람은 수시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맞겠지만 자기가 정시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논술이나 이런 거는 굳이 수능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카드를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한다. 얘들아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버릴 필요가 없어.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수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당연히. 근데 쓸 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이제 원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어. 내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 자기가 3등급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3이었으니까 좀만 더 하면 2등급. 요거 또 3이니까 좀만 더 하면 2등급. 이 학교가 합 4니까 요거 2등급 써야지. 이 순서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 가지는 생각이거든. 근데 얘들아 늘 난 3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더 해줘. 네가 좀만 더 하면 2등급이 아니라 좀만 안 하면 4등급이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최저를 고려할 때에도 내가 베스트로 잘 봤을 때와 워스트로 못 봤을 때 그 상황 있잖아. 이 두 개를 놓고 여기서부터 이 안을 좀 고려해서 원서를 쓰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최저 고를 때도.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으로 다 붙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그 학교에 벽돌만 세워준다니까? 어느 학교였니? 경희대였니? 그 한참 그 수시 원서 시즌에 거기 붙었잖아. 플랜카드 붙었잖아.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시 시즌 지나면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돈을 보탠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서 쓸 때 좀 그렇게 쓰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수시는 써야 될 것 같기는 해. 알았지 얘들아? 계속 얘기해줘. 그리고 금방 최저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고 최저 맞췄다고 안심하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역때 지역균형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역때도 서울대 지균을 받아서 썼었는데 제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원서를 지원을 아예 안 했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강제로 재수를 하게 된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현역 때 했던 것 중에 실수가 모의고사를 치고 제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 안 나와도 최저 등급만 맞췄으면 됐네 이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맞아. 내 친구도 그랬어. 내 친구 동생이 서울대에 붙어가지고 그게 막 다 막 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최저 못 맞춰서 떨어졌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 근데 되게 많은 애들이 약간 최저를 맞추면 대학을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 자, 따라해볼까? 수시는 거들 뿐. 난 정시로 간다. 자신이 없니? 너네 내신할 때 난 정시 이랬잖아 늘. 자, 다시 크게 수시는 거들 뿐. 난 정시로 간다. 물론 당연히 수시 정시 다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 마인드를 좀 그렇게 가지는 게 되게 필요해. 안 그러면 수능 공부할 때 되게 안일하게 되거든. 네가 정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100점 1등급이 목표가 되는데 수시로 가겠다고 최저를 맞추겠다고 하면 목표 기준이 2등급 3등급으로 낮아지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또? 그리고 수시 지금 현역분들 많이 계신가요? 현역 손 들어볼까? 많지. 그러니까 재수생 분들은 좀 안 그럴 텐데 현역 분들은 아무래도 수시에 이제 자소서도 처음 써보실 거고 생기부 작업도 이제 마무리를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을 엄청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이제 재수생 분들은 계속 정시 공부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를 다시 쓴다고 해도 이미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쓰는데 크게 시간이 안 드는데 현역 분들은 자소서를 처음 써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설레하시거든요, 보통. 맞아. 설레지. 이렇게 원서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원서 넣어지는 거. 순간 합격한 듯한. 그래? 딱 넣는 순간 예스 약간 이런. 어느 학교에서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는 전화 온대 원서 넣으면. 그러니까 뻥차게 만드는 거 어떻게 전화 오냐면 학생증 만들 때 지금 이 원서 낸 사진 쓸 거냐. 그럼 나는 이미 그 학교 학생이야. 사진 다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원서를 넣으면 되게 들뜨게 돼 있고 이런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좀 있으면 이런 일로 되게 속상해. 애들이 나한테 좀 지나면 나한테 진짜 많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속으로 쟤는 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자기보다 좋은 대학에 쓴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대. 내가 생각했을 때 쟤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걔가 여기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오만 화가 나면서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야. 얘들아 그럼 원서를 쓴 거지 합격한 게 아니잖아. 넌 지금부터 스님이 돼야 돼. 스님 그냥 마음 편하게 평온하게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는 스님이 돼야 한다는 사실. 원서 쓸 때 흔들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이거 100번 골 100번 해도 아깝지 않은 말. 원서 쓸 때 흔들리지 마. 알았지? 또 원서 쓰고 나면 완전히 깨끗하게 수시를 잊어버려야 돼요. 맞아. 그리고 바로 정시 준비에 돌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역분들 특히 자소서 쓰실 때 그건 자소서는 시간을 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나 혹시
그러니까 밤에 자기가 학습할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자소서를 쓰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시나 11시까지 공부를 하시고 잠자리에 뭐 1시나 12시에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볼 시간에 적는 게 맞아요. 유튜브 보는 수험생이 어딨어. 생각보다 많이 보던데. 에이 없어 이만. 그럴까요? 거지 같은 새끼. 보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안돼. 인터넷 락 걸어. 안돼. 알았지? 그런 시간에 내가 좀 자소서 팁도 알려주면 자소서는 이렇게 쓰려고 하면 좋을 텐데 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빨리 설명할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자소서 쓰는 친구들 자소서 쓸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자소서를 펴놓고 뭐라고 쓰지? 하나도 안 쓰여져. 1시간 지나. 이거 절대 안 돼.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를 모아. 명사. 야 이거 키워드를 모으고 그리고 나서 얘랑 연결시키고 얘랑 연결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줄글로 바꾸는 거야. 근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글로 딱 시작 그럼 글이 안 써져. 그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명사 위주로 소스를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동 시간이나 뭔가 내가 할 걸 다 했을 때 아니면 짬나는 시간에 그럴 때 하나씩 모아두는 거지 자소서를 써야지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시와 수시 밸런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비율이 어느 정도야? 저는 현역 때는 거의 8대2였죠. 수시가 8이었죠. 그게 실수였고. 네, 그래서 정시를 이제 왜냐면 8월까지 왜냐면 원서 접수를 9월 초에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계속 수정하고 뭐 자소서 계속 수정하고 하실 건데 그런 원서 접수할 때쯤 9월 모평을 치게 돼요. 그러면 여름방학을 통으로 수시에 날렸기 때문에 9월 모평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까놓으면은 당황하죠. 생각보다 엄청 안 나오니까. 그리고 더 굳게 생각하지. 수시가 답이구나. 이제 그러다가 다음 해 날 또 만나게 되고. 뭐니까 이런 저요? 형 얘기야.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근데 얘는 8대2였을 법해. 너 내신이 얼마였지?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1.15였나? 네. 그렇게 되면 8로 해? 이 정도 돼도 8로 해도 욕먹었어?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뭔 소린지 알겠니 얘들아? 또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수시 정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맞아? 저는 많아봤자 6대4 정도가 적당하다고 6대4도 봐요. 많다고 생각해. 네. 7대3 정도가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논술 전형 쓰는 애들은 8대2. 네.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 공부의 밸런스를 맞출 때. 알았지 얘들아? 논술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원서 접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논술 전에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논술도 어때? 논술? 작년에 논술로 합격한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럼 여기 있으니까. 아니 다시 할 수도 있지. 단소 어마어마한데. 논술은 약간 문과 논술과 이과 논술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논술 선생님이 아니라서 논술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이과 논술은 수학과학이 안 되면 수능 수학과학이 안 되면 논술은 더더욱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과 친구들 자기가 성적대가 좀 애매하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어쨌든 비율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문과 논술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논술로 꼭 붙겠어. 학원 가면 엄청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 논술 너무 잘쓴다. 논술 영재다. 이거 최저 없는 다 붙겠다. 이렇게 되게 말을 많이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글쎄 답은 너네들이 생각할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귀에 너무 단 말들을 너무 많이 듣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나를 정말 위하는 말인가? 이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논술도 준비하는 건 필요한데 근데 그 정도지 뭐. 기출 문제 풀어보고 아니면 좀 더 된다면 뭐 학원 다녀서 뭐 같이 하거나 인강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뭐 이 정도인데 비율 자체를 그냥 한 이 정도? 그 정도 잡는 게 8대2. 8이 정시, 2가 수시 이 정도.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이제 7월 모의고사 치셨을 테고 6월 모의고사 치셨을 거잖아요. 저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못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러니까
만점이 아니라면은 하나라도 틀렸으면 자기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는 점수에 상관없이 어차피 6,9평으로 대학 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6,9평은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라서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모의고사가 자기의 단점을 잘 드러내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보고 이 모의고사에서 드러난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어떤 단점? 저는 6평 때 수학을 88점을 받았었거든요. 재수할 때. 근데 그게 88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수학을 객관식을 다 맞고 30번까지 맞췄는데 나머지 주관식에서 4점짜리 3개를 틀린 거예요. 근데 그 3개를 제가 다시 이제 풀이 과정도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걸 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20을 구하라 했는데 저는 A19를 구해서 틀린, 약간 다 계산 실수를 해서 또는 개념 및 공식을 헷갈려서 그렇게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직후에 한 게 다시 개념책 펴서 이제 공식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칠 때 조금 침착하게 쳐야겠다는 그런 연습을 했죠. 어떻게 연습했어? 침착하게 치는 거? 그러니까 수학에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면 제가 여름방학 때 수학을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나? 그거는 어차피 시간 재고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맞아. 네. 30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를 줘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10분, 20분 시간 잡고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머지 그나마 쉽다고 생각되는 25에서 26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한 30분을 잡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딱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 안 어려운 문제인지는 대충 감은 오니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킬러라고 생각되는 것들 3-4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6에서 27문제는 30분을 잡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대신 그거는 무조건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게 침착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제가 침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킬러 문항을 조급해서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는 짧은 문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애들한테 공부 안 될 때는 차라리 머리보다 몸 쓰는 공부하라고. 그 몸 쓰는 공부가 수학 3점짜리나 아니면 탐구 개념 정리 노트나 이런 건데, 수학 3점짜리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3점짜리 중에서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그 문제들은 형 같은 경우는 30분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 다르겠지? 좀 빨리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를 딱 정해진 시간 내에 풀고 나머지 문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나머지 문제를 풀 때 좀 침착하게 풀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어. 국어 문제 풀 때 되게 조급해진대. 딱 말렸다 싶으면 엄청 이렇게 이러면서 이 순간이 들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떨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이렇게 연습했대. 그럴 때 펜 딱 놓고 침착. 아니 이게 좀 웃긴데 동작을 하진 않았겠지.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았잖아. 속으로 펜 딱 놓고 침착.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너무 스스로 웃기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좀 추천해주는 건 펜 놔두고 정말 1초야. 숨 한 번 되게 깊게 들이쉬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과학적인 거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산소가 올라와서 좀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말렸다 싶을 때는 말린 상태로 끌고 가지 말고 좀 끊어주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또? 네, 그래서 6, 7평을 치고 여러분들 당연히 선생님 시키셨으니까 분석을 했겠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찝어내야 돼요. 찝어낸 다음에 그거를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문법은 선생님 항상 말씀하셨지만 예외 또는 단 약간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법이 요새 되게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문법을 옛날에는 제가 현역 때까지만 해도 하장문을 그러니까 20분 안에, 그러니까 9시인가요? 네, 9시 전에 푸는 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풀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예 네.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뒤늦게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비문학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비문학이나 문학에 비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싹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에 문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다다익선이에요. 작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당연히 EBS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EBS를 막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신데 EBS 2번 사가지고 2번 푸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설마. 있던데요. 그러니까 EBS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연계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작가만 연계됐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아니 평가원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작품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작가가 나왔으면 그 작가의 시들 정도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EBS에 나온 파트에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에 이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문학 뭐 100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시 뭐 현대시 100개, 고전시가 100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그냥 뭐 시 몇 개, 소설 몇 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어차피 거기 소설이 그 책에도 소설 전부가 실려 있진 않아요. 소설 일부만 거기도 실려 있거든요. EBS에도 일부만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 및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및 그 다음에 주인공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시는 편이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하나 끊어가면, 사실 나도 지금 성환이 말에 되게 동의한단 말이야. 나는 문학을 진짜 빨리 풀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나는 읽을 필요가 없거든. 그냥 이거 나왔네? 스르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툭툭 엄청 빨리 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가, 얘는 이걸 다 했어. EBS에 있는 작품들을 다 했고 기출을 다 본 상태야. 그니까 다른 걸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 된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무게중심을 문학은 EBS에 두는 게 맞아. 알았지?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네가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지. 아, 얘는 나보다 잘하는데 나보다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더 잘 갔겠지. 그러니까 그걸 항상 눈의 잣대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내가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더 잘하는 애가 더 많이 하더라고. 그럼 당연히 더 잘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들으면서 문학을 나도 더 많이 봐야겠다. 물론 당연히 더 많이 보는 거 좋지. 근데 만약에 자기가 EBS가 기출이 안 된 상태라면 일단 EBS 작품들을 쭉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오케이? 또? 비문학은 다들 비문학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이게 이렇게 비문학이 변한 게 제 현역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 그러니까 17학년도 6월이죠. 그때부터 이게 원래 비문학이 먼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비문학, 문학 섞이고 융합 지문들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기출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들을 아마 여러분 뭐 답은 이미 조금 다 그냥 지문 보시면 답은 떠오르실 텐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기출을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선지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왜 이게 틀렸고 왜 아니고를 다 정확한 이유를 댈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냥 답만 이래서 답이다가 아니라 이건 답인데 그럼 나머지는 왜 답이 아닌가. 나 수업 시간에 계속 시키잖아. 매력적인 오답. 왜 아니야? 왜 애들이 왜 낚였어? 어떤 거 주의해야 돼? 가장 베스트는 이거야. 내가 가장 기출을 잘 본다고 이렇게 도움이 되게 보는 경우를 말해줄게. 봐.
맞아. 이 문장이 나오니까 뒤 문장이 이거지. 이 내용이 이거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 단락이 이거니까 이거지. 이 지문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선지를 구성할 때 이거는 서술어를 반대로 만들었네.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네. 인과관계를 바꿨네. 선후관계를 바꿨네. 이런 식. 이런 내용이니까 주로 이런 선지로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네. 매력적인 오답. 아이들이 뭐 몰랐지? 맞아. 이 부분이 뭐이면 뭐다라고 했는데 뭐이면을 뭐 그냥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팩트라고 생각해서 골랐구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주의해야 되겠지? 네가 기출을 봐야 되는 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돼. 기출을 풀면서 내가 그때 이거 2번이라고 해서 틀렸었나? 3번이었나? 이건 진짜 무의미한 짓이야. 만약에 이런 방식대로 기출을 보고 있다면 그건 때려쳐.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봐야 되는 건 똑같은 텍스트를 볼 때에는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내년에 과외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알았니 얘들아? 뭐 수업 시간에 가장 베스트는 네가 스스로 공부하다 깨우치는 건데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시켜보는 거야.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왜 걸렸어? 왜 아니야? 어떤 거 주의해야 돼? 그거 너랑 나랑 같이 하다가 또 점점 또 맞춰지겠지.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기출이 정말 역시 매우 많이 아주 다 중요해. 그리고 나 아까 내가 말하고 싶은 첨언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던 거 있어. 그 형이 EBS 책 사서 2번 푸는 얘기 했잖아. 그럼 안 된다고. EBS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학은 지문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을 되게 잘 봐야 되냐면 되게 많은 애들이 탐구 EBS를 펴서 그냥 풀어봐. 얘들아 그거 아니야. 탐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옆에 날개. 그 날개에 막 이렇게 개미만한 설명 있잖아. 해설지 뒤에 개미만하게 들어간 거 있잖아. 그리고 보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박스 있잖아. 자료 있잖아. 이런 걸 하나하나 뜯어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도움돼. EBS 탐구 너 좀만 더 첨언해줘. 탐구 같은 경우에는 다 문과인가요? 아니, 이과도 있나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탐구가 연계된다는 게 문제가 연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만약에 수능 특강 보면은 앞에 개념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개념 설명 부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연계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만약에 저는 이제 사탐이니까 그냥 저는 한지 세지 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지형 파트에서 뭐 시스텍이 뭐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그냥 보고 개념 내가 아는 거네 이러고 앞에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료와 둘러보기 막 이런 거를 이게 이 자료를 인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6평이든 9평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부수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그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가 이번에 6평 시험지를 옆에 놓고 EBS 책을 놓고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네가 먼저 찾아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EBS 이게 약간 6평의 문제가 EBS 이렇게 연계됐구나. 그럼 9평도 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수능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보일 거야. 근데 그걸 정리하면 조금 전에 한 말이기는 해. 뭐 그 앞에 있는 자료라든지 뭐 둘러보기라든지 뭐 과탐도 당연히 똑같이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 또 그리고 벌써부터 이렇게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이제 시중에 이제 슬슬 봉투 모의고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사가지고 엄청 풀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굳이 하고 싶다면 그 모의고사를 치면서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1년간,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1년간 모의고사를 이제 저도 재수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저도 총서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숱하게 많이 치면서 저는 제 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상 실험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날 몇 시에, 그러니까 매번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전날 자는 시각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 그 다음에 뭐 국어 치고 뭐 하고 수학 치고 뭐 하고 점심시간에는 뭘 먹어보고 뭐 하고 그거를 매 모의고사마다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베스트를 찾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이 제일 잘 나왔다가 아니라 성적은 그 모의고사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사설 모의고사가 수도 어려울 수도. 그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 나쁘게 나오면 또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느낌상 아 이때 제일 시험 운영이 스스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됐다라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 날에 제가 찾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능 날 그대로 했어요. 다 조합해가지고.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긴 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먼저 들었잖아. 지금 이걸 연습해서 9평 때 써먹어봐. 네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9평 전에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9평 끝나고 나서 뿔마 난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평가원을 치를 때에는 이게 좀 아쉬웠다. 그런 걸 추가해서 수능 때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가장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꼭 그거 해봐. 시험, 그러니까 모의고사.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한다문처럼 쌓아놓고 막 풀어. 얘들아 사설 모의고사는 그냥 너의 성적으로 올려주는 텍스트는 아니야. 그건 그냥 시험을 운영하는 거, 내가 놓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해주는 거지. 너의 실력 자체를 키우는 공부는 결국에 기출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의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아가는 게 엄청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너 그 얘기 좀. 너가 선생님 강의를 고3이랑 재수 때 들었잖아. 네. 근데 왜 고3 때는 3등급이 나오고 재수 때는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 강의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던 거 아니야? 얘는 인강제자거든? 인강제자인데 댓글 많이 달고 질문 많이 하고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제자였거든. 그래서 수능 끝나고 놀러 와도 되냐? 그래서 놀러 오고 이렇게 하고 동생한테 또 강의 윤지야 잘 듣고 있지? 동생한테 추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진 인연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마인드의 차이는? 그러니까 현역 때는 약간 도피처로 찾은 거였어요. 선생님 인강을.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되게 안 나오는데 뭘 하기는 해야겠는데 뒤늦게 인강을 찾아가지고 그냥 인강을 따라가는 데만 급급했고 그냥 인강 듣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강 듣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냥 인강 듣고 마는 거죠. 그냥 그 듣는 거 자체로 그냥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수업을 듣는 것 자체로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재수 때는 어떻게 달라졌어? 재수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절실하게 다 이해를 했죠. 한 3, 4월쯤에 이제 왜 기출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선생님께서 다양한 학생들의 팁을 뿌리시거든요. 근데 왜 생각보다요? 네? 잠깐만. 왜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걸 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내가 말해주는 걸? 네,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오늘도 그러더라. 써 막 이랬다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고 다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다 엄청 소중하게 돼요. 제가 엄청 잘 썼던 팁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을 그 책 맨 앞에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놔서 전 수능 전날에 그걸 그냥 한번 쭉 읽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 강의하다가 얘들아 마지막에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 정리해볼까? 라고 하는 거를 교재 맨 앞장에 쓰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업 듣던 애야. 수업 듣던 애가 수업 듣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뭘 써? 또 다시 또 막 수업 듣다가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써.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누구야 너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물어봤는데 수업을 듣다가 저건 진짜 해봐야겠다. 저건 너무 도움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책에다가 그냥 필기를 하면 안 보더래.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는 자기가 안 버리는데 학원책은 버리더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문제집은 다시 봐도 우리가 또 학원책은 좀 잘 안 보잖아. 그래서 맨 앞장에다가 진짜 가져갈 것들을 써서 나중에 국어만 아니라 영수 다 그렇게 했어 걔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책 수업이 끝나면 그 한 장만 찢어서 그것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에케스였던 거지. 그 형 이제 걔 졸업반이겠구나. 그 형도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전에 형이 말한 게 내가 애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너네들이랑 관심 많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장점이 제일 많은 사람은 남의 장점을 빨리빨리 배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건 안 돼. 이걸 들었어? 남의 장점을 빨리 습득하는 거랑 귀가 얇은 건 달라. 남의 장점을 빨리 습득하는 사람 저거 괜찮겠는데?
하고 해봐서 나한테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변형을 시키는 내가 남의 장점을 습득하는 거고, 귀가 얇은 애는 해봐야겠는데? 좀 하다가 저거 해봐야겠는데? 좀 하다가 저거 좀 해봐야겠는데? 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귀가 얇은 거랑 장점을 습득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내 걸로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겠지. 그리고 되게 스킬이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문제를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시간이라는 요소인데 그걸 지금 끌어들여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공부하실 때는 아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이렇게 막 공부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해력과 분석력을 높이는 걸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9월 돼서 그러면은 늦어요. 그때는 이제 시험 치는 연습을 해야 될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막 풀지 말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가장 악순환 보여줄게. 시간이 부족해. 비문학 지문을 한두 개를 계속 못 풀어. 그럼 어떻게?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구나. 모의고사를 풀어야지. 하고 모의고사 푸는데 계속 한두 개를 못 풀어. 그냥 이거에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야. 네 실력은 계속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지금 설명에 계속 되게 많이 다니고 있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겨줘서 고마워. 가면 애들 되게 반겨주거든. 되게 형님들은 매주 나를 보니까 되게 우스워하지만 애들 엄청 반겨주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 내가 질문해봤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야. 시간. 쌤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쌤 저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쌤 저 시간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9평 2주 전까지는 시간 구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거는 7, 거꾸로 한다. 시간을 안 재고가 7,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뽑아내는 연습은 해야 되니까 그런 건 한 3 정도? 약간 그 정도의 비율이 맞지 않을까 싶어. 알았지? 너의 실력 자체를 키우는 연습이 훨씬 필요하고 이 얘기하면 쌤 짧은 시간에 그게 되지 왜 안 돼? 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되겠니? 난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니? 애들 너무 침울해졌거든 지금. 듣다가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쟤는 저러니까 서울대 갔겠지만 내 그릇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우리 애들 참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공부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저는 막 앉아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능 그날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눈 뜨면 공부하고 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게 휴식을 좀 취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원동력으로 또 조금 다시 달려가고 그리고 적절하게 쉬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재수할 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적절하게, 물론 자기 스타일이 정말 우직하게 앉아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많이 남았어. 하나만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할 때 더 열심히 하는구나. 난 어떤 사람이 나도 비슷한 캐릭터야. 나도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공부를 그거를 하겠지 늘. 근데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건 못하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난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좀 전에 형이 얘기했던 게 나야.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공부한 걸 다 하면 영화 봤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목표했던 그 플랜 다 짜면 나는 그 영화 봤거든. 근데 그게 되게 편해 마음이. 왜 되게 편하냐면 공부 안 하면 사실 우리가 공부를 늘 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안 할 때는 마음의 불편감과 그 부채의식이 늘 있단 말이야. 근데 난 내가 할 거 다 하고 상 주는데 왜? 그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좀 놀아. 그럼 더 놀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점층법으로 늘어나는 친구가 있어. 그럼 넌 그냥 수능 끝나고 놀아. 지금 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탐색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아까도 형 말했듯이 나한테는 되게 많은 임상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되게 많은 애들 가르치고 꽤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또 너에게 맞는 팁들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남아있는 기간을 좀 잘 보내라. 알았냐? 맞다. 얘들아? 과목 간 밸런스 좀 꼭 맞춰야 돼? 영어 안 하면 쳐 맞아? 제가 그랬어요. 영어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알았지? 제가 그러니까 6평 때 영어가 1이 떠서 6평 전까지 계속 1이 떠서 여름방학 내내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더니 재수할 때 9평에서 3등급이 떴었어요. 내가 그렇어요. 이렇게 대표를 때렸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쭉 밸런스를 계속 네. 과목 간 밸런스를 그러니까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절대 놓아서는 안 네, 된다. 그 얘기입니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오빠한테 박수 한번.